주식이 싸다, 비싸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PER, 어떠한 원리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럼 PER이 가지는 한계점 및 더 개선된 사용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PER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제가 사용하는 주식 매수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PER은 주가수익 비율의 약자이며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단순하게 이 기업이 벌고 있는 돈 대비 얼마나 주식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죠. 만약 PER이 20이라면 해당 기업이 20년 동안 돈을 벌어야 현재 기업의 가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주식의 현재 가치가 비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PER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비슷한 자산은 비슷한 가격에 팔려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예시로 들자면 평당 가격이라는 계량된 수치를 사용하죠. 근데 강남의 평당 가격과 경기도의 평당 가격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미래에 더 비싸질 것 같을수록 평당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게 형성이 되죠. 다만 대체로 강남에 있는 집들의 평당 가격은 엇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즉 비슷한 특징을 가진 자산은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뜻이죠. 주가도 비슷하게 비슷한 기업들끼리는 PER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로 코카콜라의 PER과 펩시의 PER을 살펴보시면 2020년도 1월 19일 기준 코카콜라는 25, 펩시는 28에 거래가 되고 있죠. 주식의 경우 동종업계에 속하고 비슷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대체로 비슷한 PER 배수에 거래가 됩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주가지수의 PER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멀티플이라는 웹사이트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기업 500개를 모아둔 S&P 500 지수의 PER은 38이라고 하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40.98이라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PER은 15 정도가 평균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보다 높으면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현재 주식들의 평균 PER이 38이니 PER이 38 이상인 종목들은 현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PER이라는 숫자는 금리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 회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적정 PER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멤버십 영상에서 잠깐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 현재 금리를 넣어봤을 때 적정 PER은 32가 나오더라고요. 즉 현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이 과거 역사 대비 약 20%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30 이상의 PER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결코 미치도록 높은 PER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귀 분석을 활용했기에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외에도 PER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섹터별 평균 PER과 구독자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의 PER을 비교해보는 방법입니다. 구루포커스라는 웨브사이트에 이런 배수들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파이저에 투자를 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약회사들의 평균 PER을 살펴보고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저의 PER은 23.7이고 제약회사들의 평균 PER은 19.6으로 파이저가 현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PER을 이용하여 기업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구독자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과 비교 대상인 기업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성장성이 똑같으며 부채와 같은 재무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야 사실상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 영역이 최소 2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코카콜라와 펩시 예시만 살펴봐도 코카콜라는 음료 영역만 다루고 있으며 펩시는 간식 영역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동종업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재무구조 및 성장성이 다를 경우에도 PER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무구조 관점에서는 똑같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도 빚이 더 많은 회사들은 빚이 더 적은 회사들보다 PER이 더 낮게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빚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파산을 할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있기에 주식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죠. PER이 결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성장률입니다.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성장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은 똑같이 1년에 10만원씩 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기업은 10%대 성장을 하고 있으며 B기업은 50%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두 기업의 PER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1년만 지나도 A기업은 1년에 11만원을 벌 것이고 B기업은 15만원을 벌 것이기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PER의 문제는 여기에서도 보이는데 매년 기업의 매출 또는 수익이 얼만큼씩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성장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패그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ROE와 같은 개념이 빠져있기에 한 가지만 보고 기업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도 PER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영역으로 나눠서 배수 적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각각의 기업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아마존의 경우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북미 지역 이커머스 사업,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 AWS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제각기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시니까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업별 1년간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죠. 북미 지역은 21% 성장, 글로벌은 13% 성장, AWS는 37%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장률이 높은 AWS 사업에는 높은 PER이 들어가며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이아스 및 피아스 사업으로서 높은 클라우드 섹터 PER까지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커머스 쪽도 잠재 성장 여부가 높은 영역이기에 높은 PER을 줄 수 있겠으나 AWS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기에 보다 낮은 PER로 계산을 해야겠죠. 요약을 해보자면 한 개의 기업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성장률, 수익성, 섹터 등이 다르기에 뭉뚱그려서 기업의 PER을 보고 싸다, 비싸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하냐겠죠. 저는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와 가격에 대한 분산 투자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는 진부하지만 매수를 원하시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작성을 하여 매달 특정 날짜마다 일정 금액씩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싸게도 사고 비싸게도 사서 모으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시는 종목이라면 미래에 주가는 더욱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또는 너무 비싸게 매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리스크를 시간으로 분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월급날에 월급 일부를 투자하는 형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다른 한 방법은 가격에 대하여 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데 현재 가격에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고 5% 또는 10% 떨어질 때마다 일정 금액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매번 똑같은 달러 액수 또는 원화 액수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가격이 내려갔을 때 더 많이 사게 되죠. 예시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 본 표입니다. 현재 가격이 212.65달러이니 1000달러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5주를 살 수 있겠네요. 가격이 5% 떨어지게 되면 202달러에도 5주를 삽니다. 20% 정도 떨어져서 180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 6주를 매수하기 시작하겠죠. 또는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더 많이 사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자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초기에 너무 매수를 안 해도 가격이 안 빠지고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점은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몇 주 매수를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따라붙지 못하고 보내줘야 한다는 점이겠죠. 저는 두 번째 방법인 가격에 대한 분산과 밸류에이션을 섞어서 사용하긴 합니다. 아무리 적정 주가를 구해도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치고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또 하나의 팁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가격 변동성이 적기에 매수를 나름 촘촘하게 하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 50%까지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5%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 성장주들의 경우 좀 더 넓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10%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네요. 중소형주들의 경우 유동성 자체도 부족하여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기에 매수 간격을 넓게 잡아 이런 기회들을 노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